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단군 이래 최대 정비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 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최대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분양 수익이 1조 원까지 줄어든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둔촌주공 아파트 사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커지는 가운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발길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도 확산하면서 송파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곳곳에서 독립 관련 전시들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후 재건축 단지들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둔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제 없는 포용도시를 강조한 제10대 서울시회의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신원철 의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8.15 광복절과 일본의 경제 침략 등 한일 관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학생들. 유관순 열사가 생을 마감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숭고한 독립의 의지를 떠올려 봅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가장 3.1 운동이나 독립하는 데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관순 역할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려고 서대문 형무소에 왔습니다. 방학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를 찾은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좁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부르짖던 열사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여기 독립운동가님들이 엄청 독립을 위해 되게 엄청 아프셨던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되게 마음이 아파요.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광복절.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시작된 일본의 경제 침략까지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서대문 형무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최근 한일 관계와 이슈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역사의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한일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오늘 형무소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같이 구경을 하면서 일제시대 때 얘기도 좀 해주고 그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계기로 왔습니다.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 7월 방문 개수가 지난해엔 4만 4천 명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50% 늘어난 7만 7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이어지는 150m 구간에 독립과 민주의 길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을 걷다 보면 독립지사들의 풋프린팅 동판과 지난 100년의 현대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한편 지난 14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파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세워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공감하기 위해 작은 공원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앞을 응시하며 먼 곳을 가리키는 소녀. 한복 자락을 움켜쥔 채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아픈 역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소녀상에 담겼습니다. 앉아있는 모습들만 봤는데 이렇게 서기도 하고 또 공감도 하는 그런 다양한 의미들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더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을 기념해 송파구의 첫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
지역의 문화와 종교, 시민단체 등 모두 2,800여 명의 뜻이 모여 제작됐습니다. 고인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송파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송파의 많은 단체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단체에서 또 그 많은 또 확산 운동을 해주셨고 특히 아픈 역사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소녀상의 의미를 공감하자는 뜻으로 메모리얼 가든이 함께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곳에선 소녀상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공연이 마련되고 주민들이 직접 정원도 가꾸게 됩니다. 기억도 하고 또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리고 주민분들 스스로가 이 공원을 가꾼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세워진 송파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경제 침략 등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항일 독립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30여 명의 무명 열사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은 그 누구보다 못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연미당 선생부터 안성기생 변매화, 청년 독립운동가 함석은까지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몸바쳐 희생한 30여 명의 항일 무명 열사들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기록도 희미하지만 수년에 걸친 코리아 코어 봉사단의 발굴 작업을 통해 글과 그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해외에 알리기 위한 번역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 묻혀져 있던 무명 열사들을 알게 되고 또 제가 조사했던 박자혜 열사님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저희들도 사실 잘 몰랐었던 독립 열사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 분들에게 조금 더 넓게 알려드렸다는 점이 독립열사 30명의 말씀을 글씨로 보며 가슴속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써내린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 얼렁뚱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 문화가 민족을 지키는 강력한 무형의 힘이라는 김구 선생의 말씀까지 독립열사의 말씀마다 필체와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대하 드라마 세종대왕 미생의 글씨로 알려진 강병인 예술가가 생생하게 되살린 글씨 작품입니다. 각각의 독립열사들의 의지와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글씨에 담았고요. 글씨 속에서 독립열사들의 육성이 또 그대로 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 일본의 경제 침략 상황에서 맞은 광복절에 나라의 독립을 외친 항일 열사들의 삶과 말씀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얼마 전 1년을 맞았습니다. 의회 안팎으로 정책의회로 거듭났다는 평가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반기 1년을 이끈 신원철 의장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 발의 건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의회를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변화의 1년이었죠. 제가 이제 의장으로 나설 때 좀 이번 제10대 의회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 아래 활동을 해왔고요. 예.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또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느 의회 때보다 양과 질 모두 좀 성장한 제10대 의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건수, 특히 뭐 민생조례 포함해서 한 56%가 증가를 했고, 아울러 그 내용을 좀 실효성 있게 담기 위해서 시민들 또 전문가들과 토론회 공청회 증가가 거의 200%가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예. 아울러서
또 지방의회, 특히 이제 서울시의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정 노력을 좀 벌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제해 왔는데, 저는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또 양과 질 모두 성장한 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2년차, 3년차, 4년차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자부합니다. 예, 마중물 역할을 했던 1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움직임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정결의안 발표라든지 권익위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지금은 이제 자치화 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또 마련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때에 아시다시피 몇몇 지방의회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는 좀 사건이 있었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지방의회가 반드시 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정결의안을 내왔던 거고요. 이것이 단지 서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전국 시도,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 여러분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고, 실효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또 계기가 되지 않으리라 또 생각이 됩니다. 저희와 인터뷰 하실 때마다 이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선결 과제를 제시해 오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아시다시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63년이 됐고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8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입은 옷은 유년기 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가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 주도로 28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안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법안심사 소위위원님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좀 요청해 놓은 상태고, 여러 이제 의장님들과 이런 국회도 이제 방문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좀 계류 중이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을 저희가 또 경주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의장으로서 임기가 1년 남으셨습니다. 의장님의 워딩 중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빛나는 자리가 아닌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 또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입니다. 이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완성해 나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빛나는 자리보다 빛이 필요한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적으로는 의회 내적으로는 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고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특히 이제 저성장, 저고용이 이제 정상인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회자 약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청년, 여성,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삶을 더 챙기고 보듬는데 제가 또 살펴보겠다라는 이제 의미고요. 두 번째 이제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핵심은 이제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복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무상보육 또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이제 보편적 정책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좀 더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겠다는 거고, 아울러서 일자리는 시장님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1년 동안 이렇게 토대가 좀 마련됐기 때문에
남은 이제 2년, 3년, 4년 차, 3년은 더더욱 또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또 제 1년간의 제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빛이 필요한 서울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또 해야 하는 서울시회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자, 늘 서울 시민 곁에 있는 네네. 서울시회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원철 서울시 의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변화와 남은 1년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두고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여러 정비사업구역들 가운데 강동 둔촌주공 아파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이번 정부 발표에 이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정부 발표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재건축 사업이 많은 부침을 겪다 보니까 당장 입장을 내놓기보다 말을 아끼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다만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합원들이 져야 할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당초 관리 처분 계획에선 시세와 총 사업비 등을 고려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택지비와 건축비만으로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 이 경우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 문제는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한 액수와 일반 분양자들이 부담한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데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개인으로 보면 수억 그리고 단지 전체로 보면 수천억 원의 부담을 조합과 조합원들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조합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는 일반 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일부 보도에서는 이 분양권 수익이 1조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앞으로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 이 총사업비 등을 고려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한 금액으로 분양가를 지불한 기존 조합원들과 택지비와 건축비만 반영된 가격으로 집을 사는 일반 분양자들과 비교해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집값 차이가 너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가 일반 분양자들에게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바로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자금 동원력이 강한 현금 부자들이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 분양 매물을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부실 공사 문제까지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일반 분양에서 충당하고자 했었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 이는 둔촌주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모두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둔촌주공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어떤 조합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까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작은 평수에서 살던 조합원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건축으로 좀 더 넓은 평수를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아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분담금을 내기 위해 또다시 은행이나 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대출 받을 여력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사업 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전 둔촌주공 아파트는 총 6천여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평에서 15평 가량의 소형 크기 아파트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발표가 둔촌주공 아파트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최대 피해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중구 남대문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23명이 대피했습니다. 오피스텔 8층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10층까지 번져 2시간 2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불에 타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층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8시 30분쯤 동대문 회기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고시원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2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구조대원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멀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집값을 잡게 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또다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목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흔들리는 민심은 나무가 흔들리는 건지 나무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건지 모르겠다는 영화의 한 대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